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여러분은 블로그 쓰실 때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그냥 제가 제목 짓고 사진 고르고 글 쓰고 한다. 그러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각 잡고 쓰는 글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때는 괜찮은데 정말 가볍게 쓰고 싶은 맛집이나 그런 체험단을 다녀왔을 때 1시간 반씩 걸리면 저도 손목도 너무 아프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뭔가 너무 힘들고 전부 다 이렇게 힘들게 쓰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블로그 쓰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방법을 연구해봤고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맛집 블로그를 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제목을 짓는데 한 5분, 글 쓰는데 한 4, 50분, 그리고 사진 정리하는데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인데 글과 사진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 제목 짓는 것보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자주 쓰는데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템플릿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템플릿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 맛집 템플릿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자주 쓰는 패턴을 적어두는 거예요. 위치, 주차, 내부, 메뉴, 음식 놔두기 이렇게 내가 평소에 쓰는 루틴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얘를 템플릿을 눌러서 내 템플릿에 들어가서 이 현재 글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만들어둔 템플릿이 있으니까 이름이 겹쳐서 2409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현재 글 추가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템플릿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가 딱 만들어둔 템플릿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정보를 조금 더 적어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쓰는 이런 폰트라든지 그리고 좀 모양새 같은 것들, 기본 스티커나 구분선 같은 것들까지 다 적용을 해뒀어요. 그리고 여기 썸네일을 넣을 거면 여기 넣어라. 그리고 운영시간, 1인당 가격, 주차 지원 여부 무조건 넣어야 되는 정보니까 넣고 제가 여기에 음식 사진 4장 정도 넣어달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완전 꿀팁 하나 풀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맛집 블로그들을 쭉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5장 정도가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지정을 해둔 썸네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 4가지 사진은 제가 사진을 넣은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걸 제가 썸네일로 지정을 해둔 사진이거든요. 쭉쭉쭉쭉 내려보면 여기 이렇게 측면 업체 매장이 나오고 여기 측면 사진 들어가 있죠. 정면 매장 사진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한 거 여기 들어가 있죠. 매장 내부 사진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평소대로의 맛집 블로그를 쓰게 되면 대부분 매장 외관이나 내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음식 사진들을 먼저 넣어주게 되면 썸네일 나오고 음식 사진 4장이 연속으로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맛집에 잘 어울리는 템플릿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번 거는 제가 대충 썼어요. 그냥 막 썼어요. 편하게. 그리고 저는 템플릿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으라는 것까지를 같이 넣어뒀어요. 이렇게 넣어두면 굉장히 쓰기가 쉽습니다. 어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 걸어올 수 있다. 주차도 어디에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빠짐없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매장 내부에 관련된 것들, 메뉴에 관련된 것들 주요 메뉴 가격은 타이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좀 말하는 스타일로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지도 꼭 남겨줘야 되고 체험단이었다면 후기 링크까지 남겨야 한다. 나중에는 위로 올려줘야겠죠. 여기서 좀 주의하시면 좋을 점은 여기다가 맛집 제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다 제목이랑 막 어떤 거 글자 같은 걸 집어 넣어놨는데 여기서 템플릿을 딱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엎어져 버립니다. 임시 저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적어놨던 거를 다 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맛집 포스팅을 쓸 것 같다 싶을 때는 미리 이 맛집 템플릿을 불러놓고 여기에 제목을 써놓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최근에 고성 여행을 다녀오면서 거기 최북단 중국집 동해반점을 다녀왔거든요. 이거를 포스팅을 오늘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분석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3줄로 요약드리자면 블랙키위나 엠자비스 같은 키워드 검색량 조회 사이트를 통해 검색량 확인하시고요.
자동 완성이나 스마트 블럭 통해서 연관 검색어 확인하고 거기서 나온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제목을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저는 여기다가 내돈내산 뭐 이런 거 스티커 하나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면 이제 우리는 글을 쓰겠죠. 이 글을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블로그 기본 앱에 있는 기능인 음성 입력 기능을 자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저장한 걸 불러올게요. 썸네일은 나중에 제가 작업을 해줘야겠지만 글을 쭉쭉쭉 써내려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음성 입력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예전에 맛있는 녀석들에서 대한민국 최북단 중국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이버 지도에 한참을 저장해놨던 중국집이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완전 인식 잘하죠? 거의 띄어쓰기랑 이런 것들을 너무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네이버 블로그의 음성 입력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음성을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엔터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쭉 써놓고 엔터 쳐가지고 문단 나누고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성 여행 때 통일 전망대 근처에 있는 동해반점을 방문해 봤습니다. 가끔 에러가 뜰 때가 있는데 이때는 저장했다가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써야 하는데 누워있고 싶을 때 그래서 누워서 이 음성 입력으로 블로그를 자주 쓰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글을 후다다닥 써낼 때는 컴퓨터로 쓰는 게 저한테는 가장 빠르긴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컴 타자의 민족이니까. 그리고 제가 블로그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세 번째 방법은 AI를 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블로그 쓸 때 AI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버전으로 쓸 때는 몇 년 전까지의 정보만 보여주니까 최신 버전이 좀 업데이트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맛집 블로그나 제품 후기 쓸 때 쓰기 좋은 판다랭크 AI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정보가 좀 틀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어요.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할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정보가 변하지 않고 좀 오버홀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포스팅 같은 경우는 AI를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을 반영해야 되는 포스팅에는 조금 틀린 정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AI를 제 스타일에 맞게끔 적용해서 잘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챗GPT는 뭔가 막 세팅을 해주고 프롬프트를 짜야 되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판다랭크 편하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 블로그 글쓰기를 누르시고요. 방문 후기를 써볼게요. 저는 동해 반점에 다녀왔죠. 위치, 주차 정보, 내장되고 메뉴와 맛 후기. 제가 주로 쓰는 거니까 이거 쓰면 되겠고, 사진은 나중에 넣을래요. 정보가 틀리네요. 저는 울산 동구가 아닌데 강원도라고 좀 적어줘야 되나 봐요. 강원도 고성 동해반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하루에 3번을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맛집 포스팅을 쓸 때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맛집을 막 엄청 자주 올리진 않아서. 한번 쭉쭉쭉 볼까요? 이 동해반점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다녀온 데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서론 본론이 제가 다녀온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잘 써먹고 있냐, 주차 내용을 꽤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걸 보면서 동해반점이 주차가 그렇게 편하진 않았는데 어디에 주차하면 될지 꿀팁을 좀 적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쓸 때 참고하고 있고요. 이 내부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외관은 소박하고 전통적인 느낌,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네요. 이게 제가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표현력에 한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막 맛있는 걸 먹었다, 와 대박, 와 겁내 맛있어, 이런 표현밖에 없는데 이 판다 AI에서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참고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글들을 한번 쭈루루룩 읽어보면 브레이크 타임을 피해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방문한 지점 같은 경우는 재료가 소진되면 매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마감 시간이 3시였는데 2시 반 정도에 오신 손님이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내용도 내가 꼭 적어줘야겠다. 이런 글을 봤을 때 제가 방문했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글감이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판다 AI가 써준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제 블로그를 음성 입력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고성 동해반점은 최북단 중국집이라는 말에 걸맞게 굉장히 통일전망대와 가까이 있어요. 통일전망대와는 차로 4분 정도의 거리라 통일전망대를 관람하고 나서 이 동해반점을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서 주차가 좀 힘든 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슬쩍 주차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후 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고 거의 대기 없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동해반점은 재료가 소진되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아요. 동해반점의 운영 시간은 오후 3시까지이지만 오후 2시 반 정도에 오신 손님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해반점을 꼭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늦어도 1시 반까지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쭉쭉쭉쭉 적어두고 이거를 PC로 넘겨가지고 사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맛집 같은 경우는 약간 포스팅을 쓰다 보면 친구한테 맛집을 추천하듯이 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음성 입력 기능을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써먹기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 800개를 해보면서 제가 깨우치게 된 블로그 포스팅하는 시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블로그의 주제나 포스팅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방법이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맛집 포스팅을 한다면 말하는 건 괜찮은데 글 쓰는 건 뭔가 어색하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블로그를 다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